네, 이제 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족을 만들면 안 될 이유,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 가족 성립 불가론. 표현부터 로저의 향기가 물씬 나는 내용이죠. 아직도 느껴지고 정신승리하려는 K아큐 정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혐오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객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가족을 만들면 안 되는 유형의 인간이다라는 약간의 잠정적인 결론에 좀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론을 완전히 내렸다기보다는 좀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가장이 된다면 20대 한 초까지는, 중반쯤에 이제 결혼을 안 해야지. 그때는 아니었죠. 이제는 못하지 해서 이제 못하겠다 해서 더 이상 원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선 사실상 결혼을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삽니다. 결혼을 할 노력도 하지 않거니와 그런 자격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는 상태라고 좀 진단을 내렸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로저의 푸념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맞죠. 결혼 못하는 사람의 어떤 레토릭이고 본인 스스로 아예 어떤 부정적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리는, 먼저 스스로 약간 자결하는 스타일의 서사기도 하죠.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유를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원 가족에 대한 태도나 정서가 너무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친절한데 가족들한테서는 개차반인,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게 누군가를 투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아버지란 아버지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더 이상 연이 닿지 않는 그런 분, 어딘가에서 뭐 잘 살 거라고 추정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족을 성립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성립 불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참 안타깝지만 그 아버지의 잔상들이 제 모습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시감일지 아니면 제 성품 안에 그런 아버지의 성향이 녹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변의 평가도 필요하겠죠. 근데 항상 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제 모습에서. 어떤 당신께서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어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의 서사가 마치 후속작처럼, 예고편처럼 저한테도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되게 클리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항상 등장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서사 중에 뭔가 아버지의 그늘, 뭐 좋든 싫든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아들의 서사시가 항상 등장합니다. 뭐 그게 꼭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반영한 내용인지는 뭐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자주 인용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도 없죠. 근데 그냥 제 삶을 돌아보면 그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모습이 제 아버지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족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제 인생은 제 개인의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가족을 만들고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강박으로 내 자식이나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닮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부장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의 실패를 넘어선 그냥 남자의 실패로 끝나면 좋을 일이, 가족을 만들면 가장의 실패는 가족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 되니까요. 나 하나의 그냥 불편함, 좀 뭐랄까 결혼 못한 루저, 결혼 뭐 그런 흔히 이제 그쪽 세계에서 표현하는 뭐 도태남,
뭐 그런 평가가 차라리 낫죠. 왜냐면 그냥 그건 개인한테 하는 비난이지. 가족을 망치면 그게 죄책감이 클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좀 죄책감 좀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서 뭐 여하튼 이거는 되게 또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외부 활동과 나만의 어떤 공간에서 오롯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왜냐면 어쨌든 밖에서는 저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유형의 타입이라서 좀 뭐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낄지 모르겠지만 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좀 빠그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누가 맞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맞추다가 혼자 빠그라집니다. 근데 평소에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처럼 그냥 해해 이렇게 맞추죠. 웃으면서 맞추고 뭐 일도 잘 참아가면서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 뭐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겠죠. 뭐 티 안 내려고 노력하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런 유형의 타입인데, 예전에는 이러다가도 좀 다혈질 성향으로 좀 뭐 찢어지듯이 그런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폭발하면서 일이 끝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화도 잘 안 내고 아무래도 테스토가 감소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좀 유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에 왔을 때 내가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낍니다. 뭐 글 쓴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뭐 글 블로그질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뭔가를 올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냥 혼자 그냥 뭐 해볼까, 운동이나 다녀볼까, 뭐 배워볼까, 이 모든 게 그냥 남의 간섭 없이 진행이 되죠. 허나 가족은 혼자 살이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과 뭐 상호 존중, 태화, 타협 등과 같은 가족 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이런 표현이 좀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나 혹은 타자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좀 더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싫다기보다는 밖에서도 그러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나는 힘들들 거다. 그래서 난 안 될 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뭔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게 지낸다고 하죠. 근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비극적인 사연들이 있다고, 이제 안나 까레리나 첫 문장 내용이 비슷한데, 뭐 딴 얘기지만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구절이 나옵니다. 뭐 성공적인 상황, 성공을 이루고 있는 문명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비슷해요. 근데 실패한 문명 그리고 무너진 문명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책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의 이제 서사가 펼쳐지는데, 아무튼 누구나 행복한 가족을 꿈꾸고는 있어도 다 각자 불행한 가정사를 겪는 집안의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아니면 요새는 워낙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이 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여기까지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듣다가 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되게 너무 염세적이다,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냐, 듣고 있자니 힘들 수도 있겠죠. 이런 가족관을 왜 설파하고 있냐, 수긍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관론자이기도 하고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요. 특히 이런 가족관에 대해서는,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향도 있어요. 남의 가족사에 대해서나 남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가 가진 역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한테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결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장을 하죠. 저에 대해서는 저는 자기 객관을 통해서 저한테 내린 결론이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 성립 불가론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내자. 다만 타협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는, 그리고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덤벼 들어보자. 이를테면 내가 어차피 최저임금 노동자인데 괴롭지만 않으면 하고, 버티기 힘들면 또 다른 그냥 최저시급 맞추는 대로 가자.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경험 삼아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근데 이게 가족의 가장이 되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취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긍정적인 게 검토해보고 바로 시작하는 그런 추진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계만큼 좀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없고,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대하는 게 아무래도 낫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순간은 많이 힘든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게 좀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은 만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또 연애나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인연을 꿈은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숨도 쉬죠. 근데 또 이 나이 때는 또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연애가 또 쉽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루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